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온에어 이정수 이사 이상민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빌딩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을 모실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전국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 93%가 50억 미만이다. 사실 부동산 금리가 깡패죠. 네. 임대료로 이자를 충당하고 남기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료가 어느 정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검토하는 매매가가 낮아진 영향을 준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빌딩 거래액 80% 급등 기사입니다. 대부분 기사가 그렇겠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어그로가 좀 다분한 기사라고 보여지네요. 제목 잘 지으셨네. 거래액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은 두 건의 거래건 때문입니다. 송파 신천동에 위치한 삼성 SDS 8,500억짜리를 KB 자산운용에서 매입했고, 두 번째 건은 성수동 무신사 건물인데 1,115억에 마스터원 투자운용에서 매입했습니다. 이달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1,082건, 전월 대비 1.7%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10억 아래는 한 7.8%, 10억에서 50억은 5.1% 감소됐고, 100억 이상은 전월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 기준의 급등이지 거래량의 급등은 아닌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공실률이 가장 낮았다. 기사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재택 대신에 사무실 복귀하는 회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 하는데 현업에서 솔직한 느낌은 20년대 초반 코로나 시장에 구축 건물, 주택 건물 매입해서 용도 변경, 신축, 리모델링 한 사례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라고 저희는 좀 느끼고 있는데 기사 내용과는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고금리 강타한 부동산 90년대 이후 가장 큰 기회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우선은 과거의 경험으로서 큰 기회라고 생각했던 시기는 IMF랑 리먼 때입니다. 매수세가 너무도 없었고 거래량도 없었고 매도 가격이 많이 내려간 때이기 때문에 시장 회복됨에 따라서 과감히 매수했던 분들은 큰 수익을 안겨준 시기였죠. 이때는 급상승 후에 급하강이 아닌 보합이다가 하락이었던 터라 가격 하락에 대한 메리트가 컸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기회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가격 급상승이 실제로 19년부터 22년 3년간 이례적인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좀 이루어졌죠. 3년간의 급상승보다 급하강도 없었습니다. 급상승 이상의 급하락이 있었다면 90년대 기회라고 보는 것과 같은 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좀 결이 다르다고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의 가격은 실제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워크 파산했다는 기사인데요. 위워크라는 공유 사무실의 혁신 모델이었죠. 팬데믹에 이제 고금리 여파에 위워크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공유 오피스 계약이 매출에 따른 비율로 이제 임대료를 측정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같은 수수료 임차는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다만 안 좋을 때 그 리스크는 건물주의 큰 리스크로 다가오죠. 뭐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최저 임대료를 설정해서 보장받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사무실 점유율 98%, 세계 1위. 네,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사무실 점유율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인데요. 글쎄요, 전 잘 공감이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이제 현업에서의 솔직한 느낌은 소요보다 공급이 많은 느낌인데 좀 다른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동결 기사입니다. 18년 11월 1.75% 금리를 시작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결쳐서 2020년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낮췄는데요. 한동안 이제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21년 8월 기점으로 금리를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동결 당시 기준금리 유지 기간을 6개월 이상 생각한다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뭐 6개월 이상 생각한다고 하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말로 이해하면 뭐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강남 송파 아파트 토어제 유지. 뭐 토지거래 해제에 대한 내용인데 토어제? 잠삼대청? 요즘은 기사에도 주임말을 쓰네요. 뭐 다들 아실 내용일 텐데요. 아파트 제외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해지되었습니다.
저희 현업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기사 내용은 두 가지네요. 토지거래 해지와 금리 동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빌딩원 김주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7번 금리가 동결됐는데 대표님께서 보시는 금리에 따른 빌딩 시장의 전망 혹은 의견은 좀 어찌 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얘기가 그래서 뭐 상반기부터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상반기 지나서 6월 이후부터는 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예상치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뭐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좀 금리가 좀 더 좀 완화되지 않을까.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지금 해제가 됐는데 네네. 대표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신지. 어떻게 보면 사실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삼동이나 신사동, 그 논현동 이런 지역이 좀 더 거래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반사이익 봤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반사이익이 좀 네. 있었죠. 그리고 저도 반사이익을 좀 봤고요. 아, 네.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예. 근데 그 해제되면서 아마 이제 청담동, 삼성동 거래가 좀 늘어날 거예요. 이제 늘어날 텐데, 다만 이제 시기가 너무 안 좋죠. 네. 예, 시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약간의 호재긴 한데 뭐 엄청나게 큰 뭐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실제로 그 신사동 소유하는 매도인 분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이 반사이익을 봤으니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문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근데 실제로 청담, 삼성, 대치, 청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지역 소유주분들의 호가가 기대하시는 금액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보셨던 신사동 소유주분들이 손해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하자면 사실 맞는 말씀이신 게, 신사동은 이미 상급지라 네. 사실 영향이 없죠. 근데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삼동 밑으로, 그리고 뭐 테헤란로 밑으로 테남 지역은 사실 좀 영향이 있겠죠. 네. 예. 내년 벌써 23년 12월인데 24년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실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좀 다른 게, 금융위기 때는 그냥 한 방 빵 날린 거예요. 그냥 네. 케어 시키려고. 한 대 딱 맞고 케어 시켰으니까 그냥 손절할 수 없는 손절하고 빨리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한 1년 넘게 이걸 버틴 거죠. 저희가 잽을 계속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잘 모를 때 한 대 빵 맞았으면 그냥 끝난 건데 무섭죠, 지금. 뭐 쓰러질 수도 없고 막 너무 아프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이제 수건을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급락이라는 게 아니라 매도인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원가보다 낮은 거래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거래가 좀 더 늘어날 거다. 다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3년 12월 빌딩원에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 기사들 취합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